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비트코인이 짱인가 했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는데, 돈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냥 돈의 한 형태로 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면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비트코인이 절대적인 돈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돈이랑 비교를 당하게 되는데, 돈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트코인만의 고유 특성을 존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회사는 아니지만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회당 화폐, 즉 비트코인으로 소유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작동하는 최고 시스템인 거죠.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그 안을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금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간섭 없이 오직 온라인만을 통해서 가치 전달에 성공한 첫 번째 수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외부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쇼핑을 한다고 했을 때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제를 카드사든 은행사든 아니면 정부에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제가 잘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메일이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보내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보내면 전송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은행이나 카드사나 그런 걸 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카드사나 은행사가 있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그쵸? 카드사나 은행사가 없으면 굉장히 이제 거래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의 수요가 절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절대적인 공급 제한 2,100만 개와 그리고 반감기 기반의 저인플레이션 화폐라는 특성을 갖고요. 그리고 10년 후 벽벽에 오를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이라는 의견에 이제 크립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의 목표값은 1억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사토, 비트코인이 총 8자리 수까지 쪼개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1사토시라고 하는데, 그 1사토시가 1불이 될 때까지 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침은 계속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해커거나 해커를 고용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즉 비트코인을 깨부수려고 해봤는데 이게 인류 최고의 기술을 다 때려 넣어서 부시려고 해도 안 부셔지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보다 더 단단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초기보다는 한 2014년, 15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아직은 좀 저는 이제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아직 많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인류의 0.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인하는 사람 자체도 1%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부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파괴에 성공하더라도 보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돈만 많이 쓰고. 그래서 파괴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총력을 다해서 부수려고 해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작을 때는 부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커져버려서, 그리고 앞으로 더 부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 비트코인 수요는 블록체인에 나의 자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에 좀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에서는 사실 블록체인에다가 내 자산을 꼭 기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금융 낙후 국가나 전쟁 국가, 빈민가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거기다 넣어놔도 걔네가 갖고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쌩깔 수 있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국가의 국민 재산 강탈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정상 국가에서 핍박받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은 필수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안 되고 이재명 됐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이재명 됐으면은 우리도 비트코인 사고 조금씩 모으고 있었을걸요. 그래서 부동산 팔아서 비트코인에다 넣어놔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5년은 연장이 된 거고, 그때 5년 후에 또 봐야죠. 이재명 버튼이 딱 나타나가지고 모두가 이재명 버튼 딱 누르면은 이제
우리도 일일이 가야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정상 국가일수록 비트코인 수요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필요를 못 느낀다면은 사실 좀 지금 현재 환경이 좀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나온 지 14년 차인데요. 2009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과연 늦었을까? 안 늦은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